예, 이제 통정호의 표시가 나오죠. 통정호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돈을 안 갚으면 강제 집행을 할 것 같으니까 이걸 우려해서 둘이 짜고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허위로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표시를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둘이 짜고 있으니까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표의자가 당연히 알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짜고 해야 돼요. 왜 했느냐,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꼭 뭐 남을 속일 목적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을 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가장매매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한테 있는 거죠. 이게 무효니까.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A가 당신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당사자 간의 문제가 이제 이렇고요. 그런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병에게 팔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해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병은 권리자에게 산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죠. 무효 등기를 보고 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지만 이 병이 만약에 선이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등기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등기 믿었다고 보호될 리는 없고요. 법률 108조 2항에서 병이 선의일 때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죠. 물론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선의의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갑과 을이 무효를 주장하면 그것을 인용해 줄 수 있느냐,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병이 선인 경우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인용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악이었어요. 악이. 가장매매라는 걸 알면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바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언제만 보호한다고요? 선일 때. 얘가 악이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선의인 경우에는 말소를 구할 수 없죠. 그럼 이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선의의 병에게 산 정이 악이었다. 얘가 악이었다. 권리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앞사람이 권리자니까 뒷사람은 당연히 취득하고 그 우리 이제 가끔 요거 헷갈렸었잖아요. 악의의 병한테 샀는데 정이 선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은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병은 악이니까 안 되지만 정이 선이라면 얘도 뭐라고요? 제3자. 제3자니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병이 악이고 정도 악인데 정한테 산 무가 선이에요. 그럼 병정은 취득할 수 없죠. 무는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꼭 제3자는 병만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포괄승계 이외자가 전부 다 제3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통정호의 표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사례가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병이 악이면 갑이 등기를 말소해서 소유권을 당연히 회복해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매매라는 걸 알고 산 이 병은 을과의 계약을, 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병이 알고 샀어요. 그러면 갑이 말소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을한테 이 계약 해제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자, 을이 병한테 판 이 부동산은 누구 거 팔았어요?
타인물의 매매예요. 그럼 타인물의 매매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얘가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요. 근데 못 넘겨주게 됐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요. 그렇죠. 570조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구해도 그렇죠. 담보책임에서 해제는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나올 때는 뭐 쉽게 나오면 되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지만 좀 어렵게 내려면 저기 있는 거 이제 끌어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건 타인 권리 매매 사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오면 이 병이 선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무슨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이라면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 뭘 취득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이 병이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소유권은 당연히 회복이 되고 근데 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뭐가 있는 상태로? 저당권이 달려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럼 갑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이 달려있잖아요. 그럼 저당권부 채권만큼의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을에게 청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정오해 표시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가 가장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2번. 46쪽의 2번. 이번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일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죠. 둘째 줄 가운데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병이 제3자가 선이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은 병에게 있고요.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참 이렇게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통정오해 표시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면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건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미 문제는 이행이 병까지 넘어간 상태인데 뜬금없이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야.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병이 뭐니까요? 선이니까. 3번. 그래서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이거 앞에 나왔던 거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3자 병은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고 그리고 선의는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3번 볼게요. 통정오해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사람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오해 표시에서 제3자란 허위 표시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그럼 이 대표적으로 얘가 통정오해 표시가 형성되고 그걸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얘가 제3자죠. 또 우리 뭐 봤냐면 요 A. 이 A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A는 제3자야 아니에요? 이건 제3자가 아니죠. 가장매매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바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가장매매를 했는데 요 A가요.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 요 대금 채권을 압류했다. 그러면 가장매매 기한 대금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제3자 아니에요? 제3자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면 가장매매 기한 대금 채권을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 B는 가장매매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에요. 그럼 대금 채권의 양수인 제3자 아니에요. 채권을 양수했으면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면 제3자에 해당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는 누구냐면 을의 채권자예요.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 C. 가장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 C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얘는 뭐 예전에 돈 빌려줬나 보지 지금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근데 이 C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가 부동산이 생겼네 이러면서 이걸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가장매매 매수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채권자라고 하면 얘는 제3자에 해당되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라고 하려면 반드시 허위 표시에 터잡아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그럼 가장채권양도에서 채무자. 가장채권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 아니에요. 가장채권양도의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이 얘기잖아요. 갑이 을한테 가짜로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이 갑이 병에게 1억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이 채권을 을에게 허위로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채무자는 제3자로서 보호돼야 안 돼요? 제3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요. X가 있는데 X가 갑의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X에게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는데 갑이 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대요. 그러면 이 X는 당연히 이 채권을 뭐 할까요? 압류해서 집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허위로 채권의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을에게 채권을 넘겼는데 진짜가 아니라 허위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채권자에게 돈 갚으면 되는 사람이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병이 채권이 진짜 을에게 넘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변제합니다. 을한테. 그럼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변제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 갑이 병에게 또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럼 변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한 가장 채권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또 제3자가 아닌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또 누구 있었어요? 본인과 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관계는 동일시하는 관계지 제3자 관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대표적으로 제3자가 아닌 자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럼 질문 한번 볼게요.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제3자 아니에요. 가압류했죠. 니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이 허위, 무효죠. 무효. 근데 이 무효인 전세권을 모르고 저당 잡았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죠. 3번.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 관계가 아니죠. 4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제3자를 위한 게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제3자가 선이라면 낙약자는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제3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질문도 간혹 등장이 되니까 같이 이해해 두시고요. 돌아오셔서 계속 보죠. 50쪽입니다. 50쪽. 50쪽 4번. 어디까지 풀어오셨어요? 딱 거기까지 해오셨어요? 4번 볼게요. 4번. 칼 같으신 분들이라서 4번 보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 찾으라는 거죠. 기억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이제 예죠, 예. 채권이 가장양도되었는데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제3자. 제3자 해당 되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믿고 거기에 가등기했다는 거죠.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제3자고. 그 다음에 디귿.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당연히 제3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새로운 이해관계고. 그 다음 리을. 가장의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에 관해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역시 제3자이고 니은, 디귿, 리을 세 개가 제3자에 해당이 되고요. 5번 보세요. 통정호의 표시에서 틀린 것은 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위 표시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죠. 2번. 통정호의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중 증명 책임은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죠? 선의는 추정되니까 무효 주장자. 그 그림에서 보면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3번. 통정호의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가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틀렸죠?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제3자는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4번. 통정호의 표시에 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권리자는 민법 제108조 2항 제3자에 해당한다. 뭐였어요? 얘는? 가압류했죠. 채권을 가압류했다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제3자. 비교하실 점은 우리가 계약의 해제에서의 제3자. 해제의 제3자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해제 시에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해제 시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만 보호가 되는 거고 이 비통착사에서 말하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뭐만?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제3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했던 그림이 이거 있었잖아요. 갑이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이에요? 대금 채권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 병은 매매계약에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대금 채권을 양수한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얘는 제3자가 아니죠. 뭘 양수했어요? 채권을 양수했다면 일단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권 양수했으니까 이해관계는 있는데 해제에서는 이거 가지고 보호될 수 없고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가장매매였어요. 그럼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병은 통정호의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얘는 제3자야. 근데 해제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에서는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야 보호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효 취소에서 제3자는 그냥 이해관계를 맺으면 보호해 주겠다라는 입장이죠. 구별해 두시고 그러니까 어떤 게 보호 범위가 훨씬 좁아요. 해제가 훨씬 좁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은닉행위가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그렇죠? 갑이을한테 실제로는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로 위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매매. 실제로는 증여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가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매매라는 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매매는? 일단 제일 금 기초적인 게 등기가 유효냐라고 물으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등기는 유효죠. 왜 유효해요?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게 실체관계예요?
증여죠. 매매는 한 적이 없어요. 매매는 허위죠. 허위. 그럼 이 매매는 허위로서 무효고요. 근데 매매라는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가 바로 증여.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행위라고 해서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닉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요건 갖췄으면 당연히 유효인 거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오해했어요. 등기 말소 구할 수 없죠.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 병은 이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매수했대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누구한테 샀어요? 권리자, 소유자에게 샀으니까 당연히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병, 그렇죠? 이게 이제 은닉행위라고 불렀던 거죠. 질문 다시 볼게요. 5번. 은닉행위가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 갑은 자신의 금전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통정허위 표시의 기본적인 사례죠. 1번.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죠. 가장매매 무효니까. 2번. 갑과 을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할 때 가장 흔하게 봤던 사례가 요 가장매매 사례예요. 이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써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진짜 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새로 매매계약을 또 할 게 아니라 무효인 걸 알고 두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그럼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가장매매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것이죠.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이고. 그 다음에 3번. A는 갑과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을이 부동산을 선의의 병에게 이전하였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니까. 5번. 4에서 병이 선이었으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이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고. 자, 7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당한 자는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뭐라는 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의뢰하는 사람이 허위로 가등기했다는 거예요. 허위로 가등기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로 이 가등기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니까 가등기는 무효죠. 그렇죠? 무효. 그러면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거 병에게 판 거죠. 근데 을이 이게 무효인 가등기인데 가등기에 터잡아서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병의 등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가등기가 돼 있고 병이 등기를 받았잖아요. 본등기하면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직권 말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을이 본등기한 다음에 그걸 정한테 다시 팔았다는 거죠. 다 이해하셨다면서요? 그러자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소송 제기한 사람이. 병. 이 병이 정한테 말소하라고 청구한 거예요. 얘가 뭐라고 정했냐면 야, 너 가짜한테 샀지? 나는 진짜한테 샀거든? 말소해. 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가등기 했고요. 이게 이제 무효인 가등기라는 거예요. 근데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이 무효인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기화로 본등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병이 등기 직권 말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누가 해줬다고요? 을이 해줬다. 그럼 이 사례에서 108조 2항에 보호받는 제3자가 병일까요? 정일까요? 정이라는 거예요. 정.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란 허위 표시를 보고 여기에 터잡아서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돼요. 그러면 허위 표시에 터잡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병이 아니라 정이죠. 얘 말이 맞죠. 너는 가짜한테 샀고 나는 진짜한테 샀다. 근데 보호되는 사람은 누구한테 산 사람? 가짜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병이 정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질문 다시 볼게요. 1번.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당한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 누구예요? 병의 병, 말소당한 자.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 누구예요? 정이죠. 이 정에게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정이 보호된다는 사례죠. 2번.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번 판례는 뭐냐면 그러니까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종중원에게 등기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종중원이 팔아버리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종중이 종중원 부동산 등기해주면서 뭐 했다는 거야? 가등기했다는 거죠. 이게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냐 유효하냐를 묻는 거야.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핵심어는 종중, 첫째 줄 종중으로 시작하죠. 종중이고 그리고 셋째 줄에 뭐 돼 있어요? 가등기. 종중하고 가등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종중하고 셋째 줄에 가등기. 그럼 통정허위 표시 관련해서 종중이 가등기했다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이건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등기하면서 등기 원인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매매 예약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종중이 종중원이랑 실제로 매매 예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 가등기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3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관련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양해하에 뭐가 나왔어요? 양해. 핵심어는 양해죠. 양해.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그렇죠? 아까 양해란 말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진위, 무조건 유효인 거고 양해란 말이 들어가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고요. 4번. 통정한 허위의 대출 약정에 기하여 갑상호신용금고가 을에게 허위의 대출금 채권을 갖게 된 후에 갑신용금고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제인 병이 그에게 그 채권을 행사하면 을은 대출금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파산관제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파산관제인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갑이요. 을에게 가장 소비대차가 있었다. 근데 얘가 이제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 채권자고요. 빌린 사람이 차주, 채무자겠죠. 근데 가장 소비대차에서 누가 파산했다고요? 그 대주, 채권자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파산하니까 이 파산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요? 파산 관제인. 또는 뭐 파산 관리인이라고 하죠. 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파산 관제인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예를 들어 채권이 있어요. 그러자 이 파산 관제인이 을한테 그거
파산재산 정리해야 되니까 갑에게 빌려간 1억 원을 빨리 변제하시오라고 했더니 을이 그거 가짜예요. 허위로 한 거니까 나는 돈 갚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만약에 이 파산관제인이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요. 보호받는 제3자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죠. 그러면 얘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가장소비대차에서 차주는 파산관제인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변제해야 한다. 얘는 변제를 해야 한다. 변제를 요한다. 근데 이 파산관제인이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제3자를 따질 때 이 파산관제인은 총 파산 채권자, 예를 들어 A, B, C, D, E가 있어요. 이 총 파산 채권자를 대표해서 정리하는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 선의인지 악인지를 따지는 것은 파산관제인 기준이에요? 총 파산 채권자 기준이요? 그렇죠. 이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것은 파산관제인 기준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세 사람이 악이고요. 두 사람이 선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3자로서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라고 했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래서 일단 파산관제인 나오면 파산자와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로 인정한다고요? 제3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본 게 어디 있었어요? 취득쇼. 취득쇼가 완성됐어요. 그럼 취득쇼가 완성되면 등기를 받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그 소유 명의자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파산관제인이 나왔어요. 그럼 파산관제인에게 쇼 완성자가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완성하면 이제 등기만 받아오면 돼요. 근데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 등기 명인이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나왔다면 이 파산관제인에게 쇼 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일단 취득쇼가 완성되고요. 완성되고 소유자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완성되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명의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그대로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됐어요. 너무 일찍 끝나기도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근데 여기에 대해서 A가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그럼 점유 취득쇼를 완성하면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되어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해야 돼요. 무조건 미등기라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받아오고 있는 동안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취득쇼를 완성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진 거죠. 그럼 A가 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했을 때랑 등기 받아올 때랑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등기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갑의 취득쇼가 완성되고 갑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했어요.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A가 점유 취득쇼를 완성한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B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합니다. A는 B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달라진 거였죠. 그러면 받아올 수 없고, 우리가 본 것 중에 갑이 어떤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A가 CO를 완성했죠.
근데 취득수요를 완성했을 때 이 등기가 무효등기였어요. 무효등기. 근데 등기를 안 받아오고 있는 동안에 갑이 실체관계에 부합시켜서 이 등기가 이제 유효등기로 바뀐 거예요. 등기부상으로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얘가 완성했을 때는 무효등기였는데 얘가 후에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면 계속 무효예요. 이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안 되고 소유자가 안 바뀐 거면 받을 수 있고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취득수요를 완성했을 때 갑의 등기가 무효등기면 갑이 소유자가 아닌 거죠. 소유자는 어딘가에 있다 그랬잖아요. X라는 애가 소유자였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왔어야 돼요? X에게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는 동안에 누가 진짜 소유자가 됐어요? 갑이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완성 후에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판례 보면서 이 다음에 봤던 판례가 바로 지금 나온 거예요. 파산자와 파산관제는 동일인이요? 제3자요? 지금 제3자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럼 파산자와 파산관제는 동일인이 아니라 제3자예요. 그럼 취득수요가 완성된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나오면 동일인이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달라진 거니까 이때는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파산관제인 거기서 한번 또 나왔으니까 받으시고. 이거 어려운가요?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건데 나중에 취득쇼 가면 또 다시 한바닥 그림 그려가면서 볼 거예요. 그때 볼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소유자가 완성 후에 소유자가 진짜 바뀐 거면 등기를 받아올 수가 없는 거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명의신탁을 했다. 취득쇼가 완성되니까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하면 그런 경우에는 등기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 거고요. 4번이 지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어음행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허위로 짜고서 가짜 어음을 발행하면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여기까지 통정허위 표시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는 좀 여유 있게 좀 풀어오세요. 너무 칼같이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